그렇지. 아빠 먼저 비장한 친구들은요. 일단 테스트 봐봐. 내가 상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경우의 수 그리고 지금 그 학습량이 부족하거나 경우의 수에서 버퍼링이 심한 친구들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계속 질문하면서 풀어야 돼. 학교에서 푼다면 친구들한테 질문해. 지금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경우의 수는 질문을 하면서 가야지 혼자서 계속 연구하다가 안 뚫립니다. 이건 빨리 풀고 틀리고 배우고 다시 풀고 틀리고 배우고 반복하는 거야. 이쪽은 이 학습량으로 밀고 가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준영이 알겠니? 네. 적어도가 잘 안 풀리면 다음 챕터 빨리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행을 시켜서 갖고 와야지. 알겠죠? 네. 이 한쪽에만 파고들고 있다가 뒤쪽을 아무것도 못하고 와버리면 진도 진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숙제로 나간 문제들 풀어온 친구들 문제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우에서부터 오늘도 앞타임은 내가 열심히 문제 풀을 테니까 풀다가 좀 막혔던 것들 질문해 보시죠. 그리고 수 금에는 구리고랑 평은 다 일찍 와서 빨리 밀린 거 많죠? 그것들 질문 많이 하시고 질문 509번이요. 509번이요. 네. 우리 저번에 경우의 수가 509번. 적어도부터죠. 497번부터 그렇죠? 뭐야 그럼 준영이는 첫 번째 유형부터 지금 시간 다 틀리고 지금 다른 거 못해왔다는 거잖아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말고 알겠지? 많이 막히면 다음 주 또 넘어가. 자 일단 500 몇 번이요? 9번 가겠습니다. 같이들 볼게요. 509번입니다. 509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빈 의자가 7개가 놓여 있는데 7개 중에서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그죠? 7개, 의자가 7개 있어요. 요 의자 문제는 또 꼭 한번 경험을 해서 기억을 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이 7개의 의자는 뭐 구분이 안 될 건데 3명의 학생이 있어. 여기 앉을 때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럼 적어도 2명이 이웃한다라는 건 2명이 이웃하는 경우나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라는 건데 당연히 뭐 그걸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체 경우는 6개의 자리가 있는 7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앉을 거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7개 중에 3개 선택. 거기에 사람이 앉아야지. 3팩.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전체는 이고요. 알겠습니까? 6개 중에 3개의 자리 선택. 거기에 A, B, C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뭐 이웃하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빼야죠. 뭘 빼는 거야?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걸 빼야죠. 이해됐어요? 자,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풀죠? 뭐 기본기 점검 한번 할까? A, B, C가 있고 여기 만약에 D, E, F에서 칩시다. 6명을 나열할 때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몇 가지야? 어떻게 풀어? 윤성아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풀겠어? A, B, C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집단 나열 3팩. 그리고 나서 D, F가 나열돼 있겠지? 그죠? 여기 A, B, C는 사이사이 한 명씩 나요. 그렇죠?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3개 선택. 거기에 A, B, C 나열.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6명을 나열할 때 A, B, C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단어에 이해되냐? 네. 여기 이웃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저렇게 의자에 앉히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의자에 앉힐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런 방식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린 지금 7개의 의자가 나열된 상태에 A, B, C를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경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의자를 깔아놓고 A, B, C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헷갈립니다. 왜? 얘가 앉는 게 이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의자 3개를 빼. 지가 앉은 의자를 지가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그럼 A, B, C가 의자를 들고 있다가 지가 앉을 자리 가서 의자 놓고 지가 앉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봐. 의자 4개 나열돼 있죠? 이 중에 A, B, 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자리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5군데 중에서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 선택. 거기 A, B, C가 나열되면 되겠죠.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는 문제는 의자를 들고 와서 끼워 넣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쌤 저번에 얘기했죠? 3팩으로 묶으면 7C3에서
53을 뺀 거에다가 곱하기 300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산수가 좀 쉽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의 배수인 거 보니까 4번이냐 아니면 1번이냐 뭐 나오겠네. 그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또 질문. 514번 가보겠습니다. 양푼 질문 같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경우의 수가 이게 경우의 수는 항상 그런 게 이 어디서 배우든 이게 배우다 보면요. 진행이 또 나가보면 열심히 풀어온 친구와 또 이제 좀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갭 차이가 계속 생겨요. 이게.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개념이 없잖아. 계속 문제 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좀 경우의 수가 많이 어려운 친구 입장에서는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 체크 딱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해를 딱 하시고 그대로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 문제 도전. 그러면 안 풀릴 거야. 질문 배우고 풀고 다시 도전. 안 풀릴 거야. 풀고 도전. 안 풀릴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쓱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그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이쪽은 다른 쪽과 틀려요. 뭐 개념을 잘 이해하면 뭐 문제가 뚫리고 그딴 거 없습니다. 여기는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풀이하는 능력치 자체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틀리면서 많이 푸셔야지. 알겠죠? 이런 알겠니? 안 풀리는 유형에서 부족해서 필요 없어. 질문해야 돼. 넘어가야 돼 그냥. 알겠지?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안 뚫립니다. 빨리 질문해야 돼. 많이. 자 가볼게요. 514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 자리 단수 만든다. 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요. 보시죠. 각 자릿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를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이네.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따져야 돼. 야, 둘의 합이 9가 안 되려면 어느 것끼리 붙으면 안 돼? 1이랑 8은 이웃하면 안 돼. 얘는 이웃하면 안 돼. 일단 이웃하면 안 돼. 그죠? 붙으면 안 되구나. 그 다음에 2, 7 3, 6 4, 5는 서로 붙어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얘를 만족하는 514번입니다. 알겠죠?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라라는 건데 우와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냥 진행하기는 좀 빡셀 것 같고 쌤 생각에는. 알겠죠? 얘도 아예 여사건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걸 그냥 진행하려면 그죠? 왜 이게 그냥 진행이 어렵냐면 쌤 18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때 18이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건 그냥 치고 가기는 좀 빡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경우에서는 그냥도 풀리고 여사건도 풀려. 그런데 얘는 그냥 푸는 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알겠죠? 여사건이 나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야? 전체에서 뭘 빼면 돼? 여사건을 쓰려면 한글로 정리부터 하는 게 좋아. 전체에서 뭘 빼죠? 전체에서? 두 수의 합이 9. 그쵸? 두 수의 합, 이웃한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를 빼는 거지 그냥.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했습니까? 전체에서. 우리는 잘 안 보이는구나. 이쪽에 있어. 주제가 아니야. 앞으로 좀 더 와봐. 그럼 좀 더 나을 거야. 이빨 붙여. 아니야. 그런 정도의 시간이 가보겠습니다. 봐봐. 자, 전체 같은 경우는 세 자리 만드는 거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일 것이고 그죠? 여기 9가지, 8가지, 7가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빼기. 재정렬시 알겠죠? 자, 세 자리를 만드는데 이웃한 두 수의 합이 9가 돼야 돼. 그러면 자, 세 자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할게요. 숫자를 3개 선택해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숫자 3개 선택할 때 일단 얘네들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하는 거니까. 그쵸? 재현아 알겠니? 응. 이 3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이 4개의 세트 중에 한 개 선택.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1, 8은 들어가 있는 거야 일단.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숫자 한 개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 8을 빼면 7개 남아있죠. 7개 중에 한 개 더 뽑아야지. 7, 1. 그럼 뭐 3이라 치죠. 됐어? 자, 이거를 배열하는데 우리 뭐가 필요해? 1, 8이 어떻게 돼야 돼? 이웃해야 돼. 알겠죠? 여기에 뭐 이웃하는 걸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먼저 나열해도 되는데 봐봐. 1, 8 넣을 수 있는 게 얘 아니면 얘잖아. 그죠? 그냥 바로 나열해 볼게. 봐봐. 1, 8, 3을 나열하는데 1, 8을 이웃하게 하려면 1, 8이 여기 있던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자리 중에 한 개 선택. 거기에 1, 8 나열. 1, 8까지 넣었어. 여긴 자동 3이겠네. 끝. 알겠습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유진이 돼요? 오케이. 헷갈리면 바로 질문하세요. 선생님 말을 잘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걸어서 확실히 이해를 시켜놔야 이따 복습 시간에 복습을 할 수 있겠죠. 단어야 진행 이해되니? 이쪽에 이게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 봐봐 내가 지금 그 반대되는 개념을 푸는 거잖아. 질문이 지금 각 자릿수 중 어떤 두수 내가 문제 잘못 이해했네요. 좋은 진정 나를 잘라줬어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 이해했네. 그죠? 왜냐면 나는 박스에서 이웃한 두 수의 합이 9가 되면 안 돼로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게 아니네, 그치?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되면 안 돼가 문제네, 그쵸? 오케이? 여기 약간 수정할게요. 그리고 수정할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 이해했어. 나는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이 9가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시 갈게요. 지금 여기 세 자릿수 중에서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라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웃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게 존재하는 경우를 빼면 돼. 그냥 이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럼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풀이 접근 똑같아요. 넷 중에 한 개 선택. 그러면 뭐 1, 8이라 가정. 한 개 또 뽑아. 그러면 70까지 했으면 3까지 왔어. 그치? 이 세 개로 그냥 여기 숫자 만들면 되죠. 3팩 그냥. 이웃이고 나버릴 필요 없으니까. 3팩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가 사용되는 건 다 안 돼 이번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정답.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이웃을 넣어버렸네요. 체크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509번이 중난이도예요. 난이도 분배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어렵다는 표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본인이 어려운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걸 좀 인지하라는 거고, 중인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제 내가 약간 이제 평균치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509번이 보통 중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514 정도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킬러급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류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넘어가시죠. 또 질문? 책을 딱 해나가고 푼 친구들은 오늘 이거 복습부터 확실히 해. 그 다음 질문 없어. 지금 뭐 윤성이랑 유진이가 좀 던져줘야 됩니다. 병준 좀 있냐? 크기 중에 그 519 하나 보자. 519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크기 수를 좀 이해한 친구들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야. 봐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할 때 첫 번째 수부터 이렇게 A1, A2, A3, A7 이렇게 쭉 나열하자라 그랬죠, 그렇죠? 자, 1부터 7까지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뭐 7팩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뭐 7팩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A1, A2, A3 이렇게 좀 7개의 수를 크기 수는 아니죠.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야 A2랑 A3랑 A5는 이걸 만족하고 A1과 A4는 이걸 만족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쵸? 자, 이런 게 여러분 특정 조건입니다. 알겠죠? 특정 조건이 개입된 나열이기 때문에 얘랑 얘부터 해결하고 나열하세요. 알겠죠? 가볼게요. 자, 얘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부터 해결합시다. A2랑 A3랑 A5는요 크기가 얘가 제일 큰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돼야 돼. 나머지와는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3개를 지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7개 중에 숫자 몇 개 필요해? 3개, 7, 3.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굳이 얘기하면 아니 요 3개. 내가 7, 3 했으면 예를 들면 뭐 1, 2, 3 같은 게 선택됐을 거 아니겠지? 1, 2, 3을 여기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나 소리야? 한 가지. 크기 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알겠죠? 무조건 3이 1이잖아. 알겠죠? 그럼 3개 끝. 얘는 이제 끝났어. 그 다음 또 얘 처리합시다. 이번에 A1과 A4를 그 다음 처리할게요. 나머지 상관없이. 숫자 몇 개 남아있죠 지금? 4개 남아있습니다. 왜? 이미 3개 썼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4개 중에 몇 개 필요해? 2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여기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 크기 순위 이런 거지. 나열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죠? 여기 넣었어. 여기 뭐 4, 5, 여기 뭐 1, 2, 3 넣다 치고 3, 1 넣다 치고 A1 여기 4, 5 A1 큰 거야. 5, 4 이렇게 넣다 칩시다. 알겠죠? 숫자 몇 개 남았어 이제? 2개 남았죠. 2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열 곱하기 2팩. 알겠습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이 식을 보고 본인이 뭘 했는지 알아야 돼. 알겠죠? 이거 뭐 A2, A3, A5 결정한 거, A1, A4 결정한 거, 남은 숫자 나열한 거. 끝.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식에도요.
틀리더라도 알겠죠? 여러분 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 이거 왜 한 거야? 선생님 여기서 몇 개 선택해서 몇 개 나야 돼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대화가 돼야 돼. 알겠죠? 그것조차 안 되는 게 0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못 푸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리고 틀리더라도 본인의 수식이 있어야 돼. 그거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수정을 하고 실력을 늘리지.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많이 풀어줘야 돼. 풀이 많이 보고 많이 연습해야 돼요. 522번. 522번 갑시다. 자, 또 가볼게요. 522번입니다. 또 잘 풀어놓은 친구들은요, 자기 풀이와 또 잘 비교해보시고, 만약에 자기 풀이가 좀 더 괜찮다. 선생님, 그것보다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들면 꼭 얘기해주세요. 알겠죠? 수업 때 얘기해 좀 베스트고, 수업 때 바라기 좀 그러면은 뭐 따로 갖고 와서 질문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짜 좋은 풀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문제만 재수가 좋아서 먹혔을 수 있는 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풀이를 살릴지 아니면 버릴지를 좀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경우의 수는. 522번 가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자연수 A, B, C, D, E에 대해서 A, B, C, D, E가 1부터 9까지의 어떤 자연수래. 뭔지는 모릅니다. 알겠죠? A, B, C, D, E가 다 1부터 9까지 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낸대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무슨 말이냐면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소리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여기에 이게 A, B, C, D, E를 쓰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야,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가 B고 세 번째가 C고 네 번째가 D고 1회절에 E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죠? 선생님 굳이 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A, B, C, D라고 써야 되는데 야 이렇게 쓰면 이게 A, B, C, D의 곱셈이잖아. 그죠? 얘가 표현하고 싶은 5자리 자연수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있는 5자리 자연수야 라는 표현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어차피. 알겠습니까? 이걸 쉽게 받으면 여기 1, 10, 100, 1000, 만이니까 만의 자릿수는 A, 1000의 자릿수는 B, 100의 자릿수는 C, 10의 자리는 D, 1의 자리 E야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자, 얘를 만족하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A, B, C, D, E는 이렇게 되고 E는 이렇게 되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예수를 구하래요. 여기에 는이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표현 써준 거야. 알겠죠? 는이 없으면 완전 쉬운 문제야.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항상 기본 문제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래요. 요거 다 얼마일까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어. 그죠? 그러면 야 여기 A부터 E까지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어? 9개가 있죠? 이 중에 나는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지? 5개. 뽑아야지. 95. 자동 정렬. 끝. 정답이야. 이건 기본 문제. 알겠죠? 크기 수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해했죠? 지금 이해했어? 자, 얘를 이해했는데 우리가 이걸 푸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만난 거야. 그죠? 그럼 이건 풀 수 있는데 이걸 만났어. 그치? 좀 어려워질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는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봐봐. 아예 이렇게 풀면 돼. 얘를 두 개로 분리해. 1번 이거나 또는 2번.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봐봐. 쭈루룩 크다가 얘는 크거나 같으면 돼 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크다만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같다를 따로 풀면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1번과 2번으로 두 개 나눠 풀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풀어볼게요. 자, 1번인 상태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방금 했잖아. 95. 끝. 또는 2번인 상태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9개 중에서 숫자 몇 개 뽑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D랑이는 같은 거니까. 그죠? 94가 되겠죠. 둘을 더하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이 막히는 친구들은요 실제로 쌤한테 경우의 수 문제를 지금 갖고 오잖아. 거의 한 70% 문제는요 내가 풀어주는데 걸리는 시간 10초에서 20초. 여러분 풀 때 오래 걸리겠지만 알겠죠? 쌤은 풀이기 잘 보일 거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것 때문에 막혀있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집에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공식 몇 개 외운다고 뚫리는 파트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목표에 또 가만히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죠. 79페이지로 가시죠. 또 질문 있어? 524번 다음 볼게요. 524입니다. 지금 얘기 약간 유사한 것 같네요. 524입니다. 또 볼게요. 1부터 9까지 적혀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죠? 5자리 자연수 이렇게 A, B, C, D를 만들겠다 이 얘기죠. 상황이 됐죠? 문제 이입하시고 오케이.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의 문제에서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방금 그 풀어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손을 댈 수 있어. 우리 방금 풀어봤어. 크기 순위 딱 일정한 문제 쉽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또 장난쳤어. A, B, C는 이런 크기가 되고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이 뭐냐 메시지를 주는 문제네. 잘 들어봐. C, D, E는 이래야 된대. 오케이? 자 보세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자 얘도 잘 들으세요. 내가 얘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의 문제부터 만들어드릴게. 알겠죠? 한 단계 낮은 버전이 이거야. A, B, C가 얘를 만족하고 D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인 거예요. 이거 완전 쉬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경우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완전 비슷한 문제 같은데 아 얘는 어려운 문제인 거야. 아 얘는 뭐 기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볼게요. 봐봐. 자 얘부터 만들어 볼게요. 아니 A, B, C부터 결정이야. 아까 해본 문제 똑같은 거야. 9개 중에서 몇 개 선택? 3개. 9, 3. 자동 정렬. 끝. 그죠? D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갈 숫자 몇 개 있어? 몇 개? 아니 2개가 필요한데 여기에 넣을 수 숫자가 몇 개야? 6개라고 얘기할까봐 내가 물어본 거야. 9개죠. 왜? D와 E는 A, B, C와 굳이 다를 필요는 없는데 봐봐. 이 작은 하나 때문에 또 틀리는 거야. 이 미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D는 얘랑 상관없잖아. 아예. 그잖아. 그쵸? 같든가 말든가. 여기도 9개 중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잖아. 그럼 D를 세팅하는 경우 몇 가지겠어? 92가 되겠죠. 정답. 이거 기본 문제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어려졌어. 이렇게. 이걸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도 C가 있는데 여기도 C가 있었어요. 만약에 6자리 자연수인데 C가 없고 그냥 A, B, C, D, E, F야.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고요. C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원래 넣을 때 잘 들어. 여기를 원래 넣을 때 어떻게 넣으면 돼? 9C3으로 넣는데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아니 C가 지금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거는 일괄적 처리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2개라기보다는 어쨌든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죠. 그럼 케이스 분류는 누구부터 하면 돼? C부터 하면 되지. 야 C만 결정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봐봐. 얘처럼 일괄적인 처리가 안 된다는 판단을 쓰는 순간 바로 버리고 첫 번째 C가 1인 경우 잡은 거니까. 두 번째 C가 2인 경우. 세 번째 C가 3인 경우. 으씨 너무 많은데? 네 번째 C가 4인 경우. 다섯 번째 C가 5인 경우. 여섯 번째 C가 6인 경우. C가 7까지 되지 않냐? 일곱 번째 C가 7인 경우. 다 해야죠. 알겠습니까? 더 해야죠. 뭐 줄 거야? 알겠어? 5의 배수입니까? 아 내가 그 말도 내가 마음이 급하거든요. 5의 배수는 완전 좀 쉬워지긴 하겠다. 그렇죠? 일단 5의 배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고 다 만들면 알겠죠? 오케이? 봐봐 개수가 많으니까 얘가 끊어줬네. 5의 배수를 해야겠습니까? 그럼 5의 배수라면 잠깐 수정 좀 합시다. 자 이렇게 분리하는 거 맞는데 잠깐만요. 5의 배수라면 마지막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 5 아니면 0인데 0은 쓸 수 없으니까. 그죠? 아 이거 정해졌네. 5라는 거. 이 문제 쉽지 그러면. 그러면 풀은 똑같아. C가 1인 경우 해야죠. C가 2인 경우 해야죠. C가 3인 경우까지 해야죠. C가 4인 경우는 할 필요 없네요. 얘가 4가 돼버리면 얘가 될 게 없어. 그죠? 이 5의 배수로 얘를 끊어준 거야. 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이거 3번만 풀어서 다 더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자, 얘 풀어볼게요. 봐봐. 자, C가 1인 경우야. A가 B.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1, D, 5 이렇게 돼야 돼. 됐어요? 정합시다. A, B부터 정합시다. A, B가 될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아니 A, B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고 A, B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냐고. 지금 1부터 9까지 중에서 1부터 커야 되잖아. 그러면 2부터 9까지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8개 있겠죠? 8개 중에 난 2개 필요하죠? 8C. 그리고 나서 A, B는 끝났어. 그지? D만 결정은 될 거 아니야. C랑 E는 결정돼 있으니까.
D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 3, 4 그죠? 세 가지 이거 끝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 2번 케이스 A가 B, 2 그리고 2, D, 5 뭐 감 잡았을 거야 알겠죠? 이번에 이제 2보다 큰 거 필요한 거니까 3부터 9까지 7개 중에서 2개 선택 그리고 나서 D가 될 수 있는 거 3, 4 2가지 그죠? 얘는 뭐 이렇게 오다 보면 6C이겠지 D는 뭐 4 하나잖아 끝 여기 다 더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상급 킬러가 아니야 킬러는 더 어려울 거야 알겠죠? 요거는 상급 알겠습니까? 요 정도가 이제 딱 중급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중급 내지 기본 유형으로서 중급 상급 알겠죠? 상급이 어려워 지금 시기에는 상급이 어렵겠죠 알겠죠? 상급까지 레벨을 빨리 올리신 다음에 이제 중킬러 킬러급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상급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76페이지에 내가 미리 얘기해드렸죠 유형 13번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 친구들은요 요 유형 13번의 여러가지 순열과 조합이 짜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짜증은 후반부에 냅시다 일단은 기본 유형 정리할게요 551번부터 요 유형부터 질문 좀 합시다 도형 관련 문제부터 사이에 있는 요 문제도 할 건데 요 문제는 나이도 좀 있을 거니까 알겠죠? 자 도형 관련 문제 중에서 질문 없습니까? 이것도 이제 결이 잘 보이죠? 푸는 친구도 아실 텐데 84페이지와 8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푸는 친구 잘 풀어보고 아까 또 인터일저 질문도 하기도 했고 샘플을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87, 88페이지까지 쭉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걸로 그죠? 풀어온 친구는 없고 안 푼 친구는 풀면 있을 텐데 우리 수금 일찍 와서 공부합시다. 여기는 어차피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그 하나하나 다 1대1로 다이다이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나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 어려운 유형 중에 좀 손댄 거 있어요? 유진아 질문 있어? 아니야? 도형 관련 질문 있어? 87페이지? 뭐예요? 몇 번? 572번. 자, 572 한번 해봅시다. 572입니다. 572. 572 보시죠. 572. 자, 572 보시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a라 하고요. 자, 3의 n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a라 하고요. 자, 이 문제의 풀이와 상관없이 쌤이 요 상황들이 정말 가끔씩 만나거든요. 네, 요 상황에 대한 얘기 한번 하나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거듭 제곱을 주고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라는 건요. 이게 주기성을 띱니다. 이게 뭐든 간에 주기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게 뭐 예를 들면 3의 n제곱을 7로 난 나머지를 a라 하자. 그것도 주기성을 띄고요. 뭐 15로 난 나머지 주기성을 띱니다. 알겠죠? 얘도 주기성을 띌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만 좀 얘기해 줄게. 잘 봐봐. n이 1이면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표를 만들자. n과 a. 요거는 문제 풀이에 도움 되는지 안 되나 몰라. 요 한 문장 가지고 여러분 공부시킬 가치가 있는 파트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n과 a 내가 세팅해 볼게. n이 1이면 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3. 그지? 준영 맞니? n이 2면요? 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9. n이 2일 9입니다. 그죠? 3이면요? 27을 10으로 나머지 7. 그죠? 결국 여기 1의 자리 쓰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자, 3의 4제곱 뭐야? 81인데 81에서 80은 중요하지 않죠? 1이 중요한 거잖아. 4일 때 1. 됐습니까? 그죠? n이 5가 되면요? 243이긴 한데 사실은 봐봐. 81 곱하기 3을 또 할 거잖아. 우리는 1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8은 뭐 중요하지 않죠. 3위는 3이니까 3인 거지. n이 6이 돼버리면 3, 3은 9. 7이 돼버리면 3, 9, 27. 8이 돼버리면 3, 7, 21. 뭐 놀잖아. 그죠? 이거 주기 몇 개짜리야? 4개짜리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부를 위해서 이런 거 해볼까? 3에 122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 얼마야? 오 좋아요. 9죠 9. 맞습니다. 알겠죠? 왜? 우리 I 할 때 배웠죠? 주기가 4개짜리니까 그러면 121을 4로 나머지 2일 거 아니야. 얘랑 똑같아. 9잖아. 답은 9입니다. 알겠죠? 요건 뭐 그냥 그 여러분들한테 기본 상식을 넓혀주는 얘기일 뿐이고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 9의 1승을 이번엔 9의 1승이네? 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뭐 같은 패턴이 나오겠지. 나눈 나머지를 B란 그죠? 예를 들어 해볼까? 봐봐. A와 이번엔 B로 한 표 만들어볼까? 이제는 한번 해봤으면 금방 할게요. A가 1이면 9 A가 2면 9, 9, 81 A가 3이면 9, 1은 9 A가 4면 9, 9, 81 얘 주기가 2개야 1, 9, 1, 9, 1, 9 이렇게 나와. 알겠죠? 상황을 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점 A, B를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이들 점 중에서 임의로 뽑은 세 점의 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 단 꼭지점 좌표가 다른 삼각형은 서로 다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N이 어디까지 가게? A, B를 봐볼게요. 자,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A, B를 다 찍어서 알겠죠? 나오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그 말이죠. 알겠죠? 삼각형 개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다 알아야 되겠네요. 알겠죠? 역시나 뭐 이런 성질들을 알아야 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A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3, 9, 7, 1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웃기게도 봐봐. A가 3이면 B가 얼마겠어? 봐봐. 여기 A가 여기 들어있어. 그지? A가 홀수일 때 9의 n승이구나. 미안합니다. 선생님 잘못 썼다. 미안. 여기 A가 아니네요. 여기도 n이네요. n. 내가 오늘 문제를 잘못 본다 자꾸. 다시 갈게요. 그럼 봐봐. n이 1일 때 9, 2일 때 1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게 1, 9 두 개야.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뭐 하래? A, B를 다 적으래. 그치?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A가 될 수 있는 게 3, 9, 7, 1이니까. 그쵸? 작은 거 쓰면 A가 1인 경우 있을 거고 B는 19잖아. 19. 그치? 그럼 뭐가 됐어? 1,1, 1,9 가능하고 이거 A가 1일 때. 그죠? 그 다음 A가 3도 가능하죠? 그죠? 얘가 지금 A, B 다 하라니까. 그죠? 나올 수 있는 3,1, 3,9. 그 다음에 A가 7, 7,1, 7,9. 9,1, 9,9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 상급입니다. 왜? 이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팅이 어렵잖아 지금. 알겠죠? 유진이 되겠어? 오케이. 요 8개의 점만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8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죠. 요 우리가 점의 위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점의 위치 체크해 봐봐. X축과 Y축이 있는데 A, B니까 B는 1 아니면 9니까요. 여기 1이라 치고 여기 9라 치면 1,1 3,1 7,1 좀 뭐라 9,1 이렇게 하면 1,9 그지? 3,9 7,9 9,9 이렇게 했어. 그죠?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해 삼각형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요건 쉽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 3급이라겠죠? 구합시다. 8개의 점 중에 삼각형 몇 개 표현해? 873 출발. 그죠? 빼기. 그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일직선 위에 있는 이 4개 중에 3개 선택한 거 빼야지. 이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둘밖에 없어. 정답. 알겠습니까? 요거 경우의 수 쉬운데 경우의 수를 세팅하는 이 세팅 환경이 상급이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질을 여러분 봐봐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거듭 제곱의 나머지는요 어차피 반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쪽 유형에서요 79페이지에 유진이 여기 좀 해왔어? 유형 13번? 안 했어? 알았어요. 요거는 그러면 지금 풀지 않고요. 알겠죠? 요거는 조금씩 알겠죠? 뭐 클리닉 때 하다면 이 유형에 봐봐 어차피 7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유형 13번의 문제까지 케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유형들이 좀 단단해야 이쪽이 확실히 좀 쉬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가 아직 풀이해도 깔끔하게 안 되는 친구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그것도 빨리 털어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경우의 수를 잡힐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풀이할게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가서 행렬 숙제 92페이지부터 어디였죠? 97페이지까지. 내가 경우의 수 풀다 머리 아프면 행렬 좀 풀라고 했죠.
왜 내 말 안 듣냐고. 너 적어도 풀다가 머리 아팠을 거 아니야. 그때 행렬을 풀라고. 머리 안 아프다고 이게. 숨이 쉬어진단 말이야. 질문. 풀어주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유진도 없고. 형, 현이 쪽은 없어요, 유진? 봐봐. 없어요? 힘이 좀 없고. 알겠습니다. 역시 나오죠? 현이 쪽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뭘 적어? 네가 해봐. 알았어. 네가 1, 2, 3, 4 하면 되잖아. 해봐. 자 그러면 짜투리 시간 지금 쉬는 시간 좀 빠르니까 쌤 어차피 정리랑 해줘야 되는 요 얘기하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요. 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는 유형 정리 끝났어. 이제는 여러분 개인적인 승부입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 내가 틀을 잡아주는 건 끝났는데 근데도 경우의 수 문제 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개별차가 엄청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단원이야. 알겠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에 따라서 그 개인차 바뀔 거니까 열심히 도전해 주시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 실력인 거고 경우의 수 파트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 실력과 좀 다른 이야기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야. 이런 증명 과정 문제가 어디냐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쌤 한 페이지에 딱 모아놨는데 교과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증명 과정이죠. 우리가 선생님은 좀 산수를 빨리 하고 그다음 이런 문제가 막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빠른 산수를 위해서 이렇게 했죠. 10P3 우리가 이걸 쓰지 않지만 산수 어떻게 하죠? 10으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해라. 이렇게 뭐 말로 써놨죠. 필기장에. 빼놨습니까? 10C3 어떻게 하는 거야? 10으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하기. 나누기 몇 팩? 3팩을 하여라. 라고 한글로 써놨죠. 그렇습니까? 나는 한글로 적어드렸는데 아니 여러분 뭐 교과서나 개념서를 보면 거기도 한글로 적혀있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에 뭐라 적혀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 배웠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NCR 어떻게 산수한대? 뭐라 배웠어? 우리는 산수를 빨리 하기 위해 이렇게 내가 알려준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정석은 아닐 거 아니야. 원래 NCR 어떻게 산수해? N팩 나누기 R팩 N-R팩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내신 때문에. 알겠죠? 이거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 표정들 봐라 그지? 표정들로 뭐 조떡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요 학교 수업 아예 안 듣는 거지 그냥. 알겠습니까? NPR은 뭐야? 얘 곱하기 R팩이잖아. N-R팩분의 N팩이죠. 우리는 문제 풀 때 이걸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 수치도 끝났어요. 알겠죠? 우리 좀 안 쓰는데 이 하나의 유형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과서에 이렇게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NCR 산수법이 이래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잘 들어. 봐봐. 요런 눈은 필요해. 3팩, 5팩분의 8팩이야. 이거 뭘 구했는지 알겠어? 3팩, 5팩분의 8팩이야. 요거 8C3을 구한 거야. 혹은 8C5를 구한 거야. 원래 같잖아 둘이. 알겠습니까? 요런 눈도 좀 장착해 주는 게 좋다. 이해됩니까? 왜 봐봐. R팩 N-R팩 둘 더하면 이게 N이야. 그게 조합이야. 그게 조합. 알겠습니까? 원래 조합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요거는 뭘 계산한 거다? 8C3 아니면 8C5를 산수했을 거야. 알겠죠? 물론 우리 이렇게 산수 안 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거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내신 보잖아.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를 냅니다. 보세요. 89페이지 보시면 얘가 이상한 증명을 시켜요. 알겠죠? 증명을 시키는데 증명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요. 박스만 찾으면 되는데 사실 뭐 증명을 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봐봐. 내가 증명을 해볼게. 봐봐. 자 여기 뭐라 돼 있냐면 583보다는 584가 더 어려우니까 선생님 584로 보여드릴게요. 584 보세요. 584만 이해하면 나머지 다 풀려 그냥. 알겠죠? 잘 봐봐. 584입니다. N-1CR 요런 문제 한 문제 쌤들이 잘 냅니다. 그냥 잘 준비해 놓으세요. 플러스 N-1C 여기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N-1CR이 NCR 같대요. 584야. 알겠죠? 봐봐요. 야 얘랑 더하면 얘가 돼. 뭐가 알고 있어가 아니야. 그것도 되잖아. 알겠죠? 이거를 증명해봐라 이 문제야. 알겠죠? 자 증명 어렵지 않아. 우리는 물론 박스 찾는 문제지만 증명 나는 이 박스 안 보고요. 그냥 증명 바로 할 거야. 여러분도 증명하는 스토리는 아주 쉽기 때문에 딱 인지할 수 있어. 주목 봐봐. 얘와 얘가 더해지면 얘가 되나 봐. 그치? 우리 알고 있는 게 얘가 얘기한 거잖아. 그치? 이거 증명하래. 증명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봐봐. 증명 설명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얘를 저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증명할 거면. 얘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분모가 다른 거거든. 통분해. 얘가 나와. 나오겠지. 지금 공식이니까 그잖아. 끝. 이거 증명하는 거야. 이게 됐어요? 이 공식을 증명해라. 완전 쉬워. 왜? 얘를 저렇게 써야지. 그죠? 얘를 저렇게 써야지. 분수일 거 아니야. 통분해. 합쳐. 얘가 나와. 증명 끝. 이해겠어? 그걸 하려면 이런 산수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 n-1부터 r-1개 숫자를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외워놔야 돼요. 내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이거 증명해 볼게요. 박스는 여러분 나를 찾아주시고 나는 그냥 풀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바꿔서 통분해 나와 그러면. 알겠죠? 가볼게. 봐봐. 자, 적용합니다. 조식 적용합니다. 잘 보세요. n-1씩 r-1 뭐겠어? r-1팩.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얘한테 빼면요 n-r팩이 되고요. 그죠? 위에는요 n-1팩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NCR이 이거잖아. 얘팩, 얘 빼기 얘팩, 분의 얘팩. 그잖아. 그래서 쓴 거야. 더하기. 얘도 갈게요. r팩 곱하기 얘 빼기 얘 해야 될 거 아니야. n-r-1팩 분의 n팩. n-1팩 까지 됩니까? 얘들 통분하면 얘 나온다고. 알겠죠? 자, 우리 통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거 하나 이해하는 거야. 자, 통분해 볼게. 봐봐. 통분하려면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추가 팁 봐봐. 이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r-1팩에다가 r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r팩이죠. 그렇죠? 자, 이거 알고 있냐? 이거 보이냐? 이거 얘기하겠죠? 왜냐면 봐. r 곱하면 r-1팩에다 r 곱하면 r팩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 자식 n-r-1팩에다가 n-r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n-r팩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해할 건 딱 이 한 줄이고요. 알겠습니까? 뭐 여기 뭐 당연히 선생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좀 헷갈립니다. 라고 잘 봐요. 이렇게 돼야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통분할게요. 자, 얘 통분할 겁니다. 자, 보세요. 얘와 얘를 맞출 건데 숫자가 큰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r팩을 r-1팩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근데 r-1팩을 r팩으로 바꿀 수 있잖아. 여기에 분모 분자 뭐 곱해? r을 곱할 거예요. r만 곱해야죠. 그래야지 합쳐진 r팩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두 번째, 뒤에 있는 이 자식을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통분하는 거니까 얘를 얘로 바꿔야죠. 왜? 얘보다 1 큰 수가 얘잖아. 그럼 얘는 분모 분자 못 곱하면 돼. n-를 곱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자, 통분이 된 겁니다. 적어볼게요. 자, 차근차근 적어드릴게요. 얘 곱하면 r팩 n-r팩 분의 r 곱하기 n-1팩 요거 맞지? 더하기 얘 분모 r팩 곱하기 얘도 합치면 n-r팩 분의 n-r 곱하기 n-1팩 이해됐습니까? 일부러 쓰이면 잘라서 꼼꼼하게 써주고 있는 거야. 자, 합칩시다. 분모는 똑같으니까 n-r팩 분의 제가 있죠? r 곱하기 n-1팩 더하기 요거 분배할게요. 이렇게 n 곱하기 n-1팩 마이너스 r 곱하기 n-1팩 이해됩니까? 분명한 겁니다. 얘랑 얘랑 사라지겠네요. 그죠? 남는 식이 뭐다? r팩 n-r팩 분의 n 곱하기 n-1팩이 뭐야? n팩. 그죠? n팩이 남네요. 그죠? 얘들 더하면 n인데? 아, 이거 뭐 구한 거야? NCR 구한 거네. 오, 신기하네. 되네. 알겠어? 이걸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하려면 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왜? 이것만 이해되면 본인이 통분만 하면 되거든요. 증명 방식 새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산수하는 건데, 이 팩토리얼의 연산이 좀 쉽게 돼야 쉽게 증명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거에다가 박스 뚫어놓은 거야. 알겠죠? 그걸로 풀어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행렬 후반부 해서 오늘 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유성아, 일시 정지 한번. 자, 필기장 받으시고요.
일단 보내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행렬 곱셈 정도를 체크를 했죠. 여기 일단 보내보세요. 끝났으니까. 자, 이제 행렬의 성질은 사실 별게 없긴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할 용어는 거기 필기장 보시면은 필기장 22페이지네요. 요건 필기장이 내용을 보면서 편하게 빠를 거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22페이지는 곱셈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산을 정리했고요. 그 뒤에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하다 보면 이 단위 행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위 행렬. 이 단위 행렬은 뭐냐면 곱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 숫자로 얘기하면 1 같은 거야. 1. 알겠죠? 우리가 A라는 놈을 1 곱하면 A잖아. 그렇죠? 행렬도 그런 놈이 있다. 이 단위 행렬은 우리가 뭐라 씁니까? 2라고 표현하고요. 알겠죠? 단위 행렬은 이제 곱한 놈이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가 어떻게 생겼지? 2차 정사각 행렬이면 요 라인이 1이죠. 나머지 다 빵이. 요런 단위면 그렇죠? 뭐 3차는 잘 안 나오지만 3차 정사각 행렬 나오면요. 여기 1, 1, 1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요런 게 단위 행렬이에요. 이런 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뭐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A 곱하기 2를 하면 혹은 2 곱하기 A를 하면 어떻게 돼? A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계산해보면 알아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A, B, C, D라는 행렬이 있고요. 2차 정사 행렬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2차로 볼게요. 이렇게 있어. 뒷뒤 곱해가지고 곱셈을 해보시면 A, B, C, D가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행렬의 곱셈이 특이하다 보니까 A, B랑 B, A가 같은 거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알겠어? 곱셈을 진행하다 보면 곱셈이 특이하다 보니까 알겠죠? 근데 단행렬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 성립 가능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걸 뭐 성질로 얘기해드리면 팁을 쓰면요. 우리가 원래 행렬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어떻다?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참거지 판단 문제에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봐봐. 다음 중 참인 것을 골라라 하고 기억, 니은, 지금 뭐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기억에서 2차 정사각행렬 A, B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대하여 기억 A, B는 B, A랑 같다. 참여 어디지? 거짓이죠. 선생님 왜죠? 뭐 확인해봐 니가 A 1, 2, 3, 4 하고 B 3, 4, 5 이렇게 해서 해봐. 알겠습니까? 달라져. 곱셈 특이해서 그래. 알겠죠? 다릅니다. 그럼 니은 틀렸어. A, B랑 B, A는 다르다. 참여 어디지? 참 거짓이죠. 왜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질문하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데 이 단행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가능하다고.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 부르거든. 일반적인 그 행렬의 연산에서는요. 특히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단위 행렬은 성립합니다라는 거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2의 n 제곱을 구하면 얘는 2죠. 숫자 1 같은 거야. 알겠죠? 1빵빵이를 계속 곱하면 계속 1빵빵이입니다. 알겠죠? 거듭 제곱이 같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이제 단위 행렬 가는 두 가지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 거냐면 봐봐. 우리가 그 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에서는요. 곱셈 공식이나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인수분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공식 사용 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할 거야. 알겠죠? 전개는 가능한데 이거를 A 제곱 더하기 뭐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전개가 안 되는 겁니까? 전개 가능하죠. 전개 이렇게 해야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있다면 전개는 돼요. 분배가 되는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이건 AB죠. 플러스 이렇게 하면요. BA 더하기 B 제곱이죠. 이렇게 전개해야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전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도 마찬가지죠.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아니라 그죠? 전개를 해야지. A 제곱 이런 거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순서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B 제곱
여기 정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봐봐. A랑 E는 왜 이게 안 되는 거냐면 보면 알잖아. 얘랑 얘가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원래 쓰던 방식으로 2AB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얘랑 얘가 같은 게 아니니까 원래 쓰는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같은 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 이런 성질이 밝혀집니다. A와 E로 이루어진 식들은요. 교환 법칙이 가능한 거잖아. 법칙 가능. 그지? 그래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 줄게요. A 더하기 E가 B랑 같대요. 그럼 야 B를 A와 E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B는 B가 아니라 A와 E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AB와 BA는 어떨까요? 같습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왜? B를 우리가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B는 A 플러스 1이니까 그럼 봐봐. 이 B 자리에 내가 A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저기에도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버리고 같은 거 아니야? 여기는 A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 A 플러스 2B가 1이에요. 이렇게 2로 연결된 식이 나왔잖아.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AB 같은 경우는 교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곱셈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저렇게 관계식을 만들어줬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A 제곱이 들어있어. 가능합니다. 왜? 어쨌든 B를 A 제곱이랑 2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알겠죠? 원래는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곱셈 특이하니까.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쓰면 안 되는데 전개를 하면 돼. 알겠죠? 근데 저런 식의 연결성을 잡아준다면 원래 하던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특이점은 이런 거죠. 이것도 뭐 팁으로 필기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 22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요. 이런 얘기. A, B가 5이면 요거 뭐라 그러죠 우리? 5. 요거 5 뭐라 그러죠? 영행렬. 그렇죠? 영행렬. 이 숫자 0 아니야. 영행렬이죠. 만약에 2x2 행렬이었다면은 0000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영행렬이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둘의 곱이 0이면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둘의 곱이 영행렬이면 둘 중에 하나 영행렬이야? 거짓이죠. 알겠습니까? 숫자와 다른 특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알겠죠? 행렬에 관한 특이점이니까. 선생님 둘의 곱이 0이면 이게 0 아닙니까? 0이라서 표현하면 안 돼. 영행렬의 표현을 알겠죠? 둘의 곱이 영행렬이 돼도 둘 다 영행렬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발레 만들어 발레 뭔지 아시죠? 얘가 거짓인데 알겠습니까? A가 만약에 여러분이 1빵빵빵으로 잘 만들면 돼. 뭐 1빵빵빵 빵이 빵빵 이고요. B가 얘랑 곱해서 빵 되려면 요 앞쪽이 빵이면 빵빵빵이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둘 다 영행렬은 아니지만 곱해보시면요. 빵빵빵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르면 빵빵빵빵빵빵빵 알겠습니까? 나오잖아. 그거 봐. 거짓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또 마찬가지 좀 더 헷갈리게 문제를 내면요. 얘가 영행렬이면 A는 2이거나 A는 -2다. 이 참이 거짓일까? 둘의 곱이 영행렬이면 얘가 영행렬이거나 얘가 영행렬이다. 참이 거짓이죠. 그렇습니까? 행렬의 곱셈은 그렇지 않다. 둘 다 영영이 아니더라도 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행렬을 갖는 독특한 성질 전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것 없다. 행렬을 할 게 없어. 알겠죠? 지금 내가 설명한 그지? 함부로 교환 쓰나 곱셈 공식 쓰면 안 돼. 단 A, B를 2로 연결해놨어. 돼 그러면. 알겠죠? 두 번째 뭐야? 둘의 곱이 0이라고. 0이 있다는 소리가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런 것만 잘 인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배치된 문제들 몇 개 또 풀어드리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뭐 다 연산이 가능할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유형 6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유형 6번. 102페이지 660번. 오늘 뒷부분에 선생님이 좀 보여주면 문제를 따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내용들은 뭐 필기장에 있으니까 큰 테마는 딱 두 개야. 알겠죠? 교환법칙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고비 영행렬이라고 거기가 영행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연상할 줄 알면 돼요. 알겠죠?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뭐 이런 질문도 이 쉬운 문제로 잘 매치합니다. 660번처럼 A가 1/2 행렬, 그죠? B가 2/1 행렬, C가 2/2 행렬. 상황이 되시죠? 고비 가능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죠? 곱이 정의되지 않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곱셈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A 곱하기 B에 대한 행렬의 곱을 진행하려면 얘가 만약에 L/M 행렬이면 얘는 몇 바이로 출발해야 돼? M 바이로 출발하고 N 행렬 치시면 A의 열과 B의 행, 그죠? 얘가 같아야죠. 곱셈 가능입니다. 나온 결과를 C라 했을 때 이 C는 몇 바이 몇 행렬? L/N 행렬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말하는 확인은 쉽죠? A, B의 곱이 가능하냐 했을 때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야? A는 1/2 행렬, 그죠? B는요? 2/1 행렬. 곱셈 가능하겠네, 그렇죠? 아마 계산 결과는 하나짜리 행렬 나올 겁니다. 1/1 행렬. 알겠습니까? 그렇게 행렬의 크기는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점검해 놓으시고 그 다음 663번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요. 알겠죠? 이것도 교과서에 꽤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뭐 함수나 이런 거 활용 문제를 풀 때 그리 어렵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런 건 뭐 굳이 설명 안 해서 혼자 잘 푸는데 그런 활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못 풉니다. 그렇죠? 하나만 또 점검을 해볼게요. 자, 가보시죠. 자, 행렬을 배우는 이유가 약간 이런 연산 때문에 그런 건데 봐봐. 이 표를 이해해야 돼. 마트와 편의점에서 복숭아와 참외 개당 가격을 나타낸 것이고 표 2는 영희와 철수가 구입한 복숭아와 참외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알겠죠? 그때 행렬 A를 이렇게 표현했어. A는 2/2 행렬이죠. 1200, 900, 1800. 1800. 자, 비교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B를 이렇게 쓸게요. B는 그죠? B는 4, 2, 3, 5입니다. 여러분 표를 이해해야죠. 이렇게 잘라서 이게 마트, 편의점. 이렇게 잘라서 이 복숭아 가격, 복숭아, 참외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고요, 알겠죠? 그 B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잘라서 여기 윗라인이 복숭아, 참외 사는 개수고요. 이 라인이 영희가 사는 개수고 철수가 사는 개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표 이해하시고. 나한테 요구되는 의미는 AB의 2,2의 성분, 여기 2행 2열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분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지. 곱셈해라 이 소리 알겠죠? 곱셈하면 그 결과치가 다 어떤 의미를 갖긴 할 겁니다. 알겠죠? 곱셈을 진행해볼게. A, B니까 이렇게 자르고 색깔 바꾸자. 자, A, B의 곱셈해볼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지. A, B 곱하면 그렇죠? 연산해볼게요. 자, 다 적을 수 있지만 얘가 말한 이것만 쓸게요. 오늘. 알겠죠? 봐봐. 1행과 1열 만나서 여기 쓰는 거죠. 1행, 1열. 그렇죠? 1행과 2열 만난 걸 여기 쓰는 거지. 1행, 2열. 2행과 1열 만난 걸 여기 쓰는 거고요. 우리 이게 궁금한 거니까 2행과 2열 만나면 봐봐. 산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1000 곱하기 2 더하기 800 곱하기 5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죠? 어떤 의미냐고. 산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1000원이 뭐야? 편의점에서의 복숭아 가격. 2는 뭐야? 철수가 사는 복숭아 가격. 그죠? 철수가 편의점에서 사는 복숭아 가격이겠네. 그치? 얘는요. 800 뭔데? 편의점에서 참외 가격. 철수가 사는 참외의 개수 곱하면 편의점에서 사는 철수가 사는 참외의 가격이 되겠네. 그쵸? 둘을 더한 식이 얘가 되겠네요. 그럼 답이 뭐겠어? 편의점에서 철수의 지불 금액 4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활용이 모양이 뜨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많이 나와 있으니 잘 따져봐라 라는 거고요. 1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자, 유형 몇 개 없어? 선생님이 톡톡톡 정리해 줄게. 104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연산 문제입니다. 거기 유형 이름 뭐 A의 n제곱의 추정이라 나와 있는데 알겠죠? 규칙 발견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풀이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감 잡으니까 쌤이 바로 보여줄게. 봐봐. 자, 670번부터 풀면서 풀이감을 잡아드릴게요. 670번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A가 1빵 3일일 때 A의 8제곱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요거는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가끔 뭐 이렇게 하면 A의 뭐 100제곱을 구해라 이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8개는 그냥 밀고 가도 나오니까 알겠죠? 100을 구해야 돼. 당연히 이런 류 문제는 무슨 문제겠어? 응? 규칙 문제죠. 여러분 규칙을 발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A의 1제곱 나와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A의 제곱 구해. A의 4제곱 가고 봐봐.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게 8제곱이니까 즉 A 제곱 구한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A 4제곱이고요. 이거 제곱하면 A 8제곱.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규칙과 상관없이 답을 구할 수 있어. 왜 8제곱밖에 안 되니까. 알겠죠? 근데 좋은 풀이는 아니야. 사실 알겠죠? 얘는 분명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렇게 구해서 규칙 보란 문제야. 알겠죠? 규칙이 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자, 규칙은 그냥 찾는 문제입니다. 찾아보죠. A 제곱 구해볼까? 1빵 3일 곱하기 1빵 3일입니다. 해볼게요. 앞에 잘라서 1빵 1이고요. 빵빵 빵이고요. 3 3 6이네요. 그렇죠? 6이라 쓰죠. 그 다음에 빵 1 1 이렇게. 가끔 어떨 때는 얘를 6 말고 3 곱하기 2다 혹은 3 더하기 3이다 이런 계산 과정을 쓰는 게 도움될 때도 있을 거야. 규칙이 복잡하면 연산해버리잖아? 규칙이 안 보일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을 만나는 것 같으면은 연산만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 과정도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계산 과정이 필요한 문제였다면 어려운 문제야. 알겠죠? 근데 얘는 뭐 덧셈으로 가는 거 보니까 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A제곱이 아니죠? A제곱은 1빵 6일입니다. 상수한 거야. 자, A 세제곱 구할게요. 얘는 그냥 A제곱에다가 A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한테다가 1빵 6일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1빵 3일. 얘 한 번만 감 나와 이제. 삐 잘랐어. 1빵 1이고요. 빵이고요. 1입니다. 6 더하기 3 9네요. 그죠? 이거 첫 문제니까 쉽죠? 1빵 9 1입니다. 이 정도면 그쵸? 그 다음 뭐겠어? 1빵 1이고 10이겠지. 그죠? 자, 100번째 뭐겠어요? 1빵 1이고 여기 얼마일까? 100번째 얼마? 준영 얼마? 300이죠. 300.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갔어. 네, 보통 요런 그 숫자에 대한 규칙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걸 더 많이 만나. 674로 가볼게요. 674. 674. 규칙은 2개 정도 보여주면 여기 감 잡으실 겁니다. 674 봐봐요. 674. 볼게요. 자, 이쪽은 다 연산 문제일 뿐이다. 674 보세요. 674 보시면 A가 1-1빵 1이고요. B가 1-3 0입니다. 마이너스. 그때 A 100제곱 곱하기 B를 구하래요. 이미 얘가 뭘 요구하는지 간파를 해야 돼. 알겠죠? 뭐 하는 소리야? A의 규칙을 발견해서 A의 100제곱을 구한 후 처리해라 이 소리겠죠. 알겠습니까? 구하러 갑시다. 봐봐. A 제곱은 바로 갈게요. 1-1빵 1. 1-1빵 1. 자르고 잘라서 산수원수부터 하겠습니다. 1빵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빵빵. 빵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A 세제곱 갈게요. A 세제곱은요.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얘도 뭐가 또 안 튀어나오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바로 가면 나오는 거죠? 0, 0, 0, 1.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A 100제곱은요 1 마이너스 뭐야? 100이겠죠. 빵 1이겠습니다. 그쵸? 해서 곱하면 되네. 얘도 그냥 단순 규칙이네. 알겠죠?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하나 681번 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681번입니다. 다 똑같은 문제야. 681번입니다. 네, 요걸 한 번은 보여줘야 돼서
네, 내가 잘못 잡았어 이거. 이거는 그게 안 나오네. 681번 가보시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A는 뭔지 알겠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A에 뭐 2천 얼마 뭐 구하는 뭐 규칙 발견해야 될 소리 알겠죠? 다시죠. A 제곱은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요. 자르고 잘라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랬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중간에 뽑아내야 돼. 뭐야?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이랬으니까 그냥 밀고 가도 답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봐봐. 모양이 딱 나오면 여기서 낚아채 해야 돼. 무슨 마이너스 2인데? 맞아. 그러면 A 제곱이 마이너스 2면 윤성아 A 4제곱이 얼마다? 이거 좁은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2제곱은 2입니다. 2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오케이? 우리 이거 I 할 때부터 배웠죠? I는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거 주기가 몇 개짜리 수? 4개짜리 수. 오메가 할 때 배웠죠? 오메가 3승 1제니까 주기 몇 개짜리 수? 3개짜리 수. 오메가 6제곱이 1인 건 주기 몇 개짜리 수? 6개짜리 수.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얘는요? 4제곱이 1은 아닌데 행렬의 1 같은 게 2야. 2. 알겠죠? 이건 주기가 4개짜리 수야. 오케이? 그러면 I에서 배웠던 그 성질을 그대로 갔습니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A 여기 나와 있는 뭐 여기 말고 따로 A 3승 더하기 A 4승 더하기 A 5승 더하기 A 6승 연달아 4개 합은 얼마일까요? 영행렬입니다. 우리 I일 때 배웠잖아. I는 4제곱이 1되기 때문에 이건 I의 n승을 정리할 때는 n을 4로 나머지 차수가 여기다 4개가면 빵.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래서 차수 4개가면 빵. 그 다음 예를 들면 얘가 말하는 A 뭐 2017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4로 나눈 나머지 A에 1승과 같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행렬이 중요한 초자만 딱 튀어나와 버리면 거기서 딱 낚아채서 그 성질을 이용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가 4개짜리 수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A의 2025승부터 2026승, 2027승, 2028승까지니까 답이 얼마겠어? 답이 얼마겠어? 0이겠죠. 영행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노트에 팀 하나 잡아놓을게. 이게 또 숫자 똑같아. A의 n제곱이면 n제곱이면 뭐라고? 여기가 n인 행렬이라는 소리 알겠죠? 그럼 우리가 I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메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알겠죠? 어떤 걸 써먹을 수 있어? A의 만약에 P승을 정리한다면 A의 P를 n으로 나눈 나머지로 처리하면 되고 주기성은 계속 나와요. 연달아 n개의 합은요 똑같이 영행렬 나올 거예요. 영행렬. 알겠습니까? 원래 나올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 예외 사항이 원래 행렬 단위 행렬이면 또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최소한 n이 이제 2 이상일 때 얘기했죠. 2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주기성 그대로 똑같이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잡아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107페이지 유형 10번입니다. 107페이지에 유형 10번입니다. A의 거듭제곱, A의 n제곱의 규칙 발견은 뭐 이런 성질 이용하면 좋고 이용 안 되면 그냥 밀고 가. 그러면 어차피 E가 튀어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칙만 발견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배우는 건 요 유형 10번. 요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패턴이냐면 자, 봐봐. 이게 이런 게 가능해요. 여기 뭐 예시고 팁이라도 쓰면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은 사용할 수 없지만 A, B 더하기 AC가 있으면 요거 A로 묶을 수 있죠. 만약에 A, B 더하기 CA CA 얘는 A로 묶을 수 있어 없어요? 얘는 없죠.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얘는 묶을 수 없는데 얘는 묶을 수 있어요. A가 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A로 묶어서 곱하기 B 더하기 C다. 이거 분배하면 나올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 딸려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인 거야. 697번 봐봐. 697번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야. 얘는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A에 3, 2를 곱했더니 2, 1이 나왔어. A에 마이너스 1, 1을 곱했더니 3, 4가 나왔대. A에 4, 6을 곱하면 뭐가 나오겠니? 라는 질문이야. 알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봐. 자, 어떻게 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이걸 내가 그냥 더하잖아? 가능해. 얘 더하고 얘 더하고 가능합니다. 얘 더하면 어떻게 돼? A에 A로 묶어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돼? 2, 3이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오늘 더하면요? 5, 5가 나오겠죠. 그쵸? 나 뭐 한 거야? 얘들 더한 거야. 행렬이라고 이게 안 되지 않지. 그죠? 가능할 거 아니야. A로 묶어내면 얘들이 합일 거니까 더하면 2, 더하면 3이겠죠. 이거 더하면 되고, 그쵸? 뭐 일단 어떤 의도로 같지 않고 그냥 더 있는데 뭐야 씨. 답 나오겠는데 몇 배 하면 돼? 2배. 실수배 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2 곱하면요 2는 둘 중에 한 개 곱해야지. 여기 곱하면 A에 4, 6은 얘는 10, 10이겠습니다. 끝. 뭐 우연치 않게 답이 나오긴 했는데 봐봐. 이렇게 푸는 게 뭐 보이면 가능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안 보이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막 바꿔볼게. 여기 5야. 이거 어떻게 볼 거야? 이런 모르잖아. 그죠? 야,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까? 잠깐만. 좀 더 쉬운 걸로 할게. 아니다. 어렵게. 가볼게. 아니야. 잠깐만 봐. 예, 잠깐만. 질문 한번 해볼게. 잠깐만요. 5.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것만 얘기해보자. 요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윤성아, 자 찾아봐. 덧셈을 좀 활용하면 돼. 얘는 좀 찾을 수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디어 내봐. A 없는 이 두 식 가지고 요 결과 보고 싶어. 뭐라고? 저 뒤에 거 둘이 뒤에도 더하면 오. 얘가 2, 3 나오잖아. A, 2, 3 나오잖아. 아까처럼. 그걸 5, 5만 되잖아.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위에 거에 이거 봐. 그렇지. 위에 2배 하면 A에 6, 4가 되고요. 얘는 4, 2가 되고. 요거 이해되죠? 실수배. 제가 했어? 위에 2배 하면 2배 될 거 아니야. 얘 나오겠죠? 둘 더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봐봐. 실수배에서 찾아보면 돼. 봐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랑 더하면 봐봐. 6 더하기 마이너스 5, 4 더하기 5. 이해되겠어?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고요. 문제를 더 빡세게 만들면 어차피 못 찾아. 이거는. 그러니까 센스 있게 찾는 걸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지 머리밥으로 그냥 막 잠깐만 있어봐. 저 2배 안 돼. 3배 안 돼. 2배 안 돼. 안 돼! 알겠습니까? 그걸로는 모든 문제 대응할 수 없잖아. 알겠죠? 그냥 이상하게 나와도 뚫고 가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는 거다. 결국에는 여기에 실수배 가능하고 여기에 실수배 가능하죠. 그걸 잘 조합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얘만 보는 거야. 왼쪽에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럼 봐봐. 얘를 봤을 때 3, 2에다가 실수배 A배를 하고요. 뭘 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에다가 뭘 해? B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더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다? 5, 6이 필요한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판을 짜든 간에 구해지는 거니까. 구해볼게. 3A-B가 얼마야? 5야. 그죠? 밑에 거는요? 2A 더하기 B가 또 6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둘을 더해버리면 5A가 11이고요. A는 5분의 11입니다. 그죠? B는요? 뭐 5분의 10을 넣어버리면 여기 넣을까? 여기는 B는 3A-5니까 5분의 33 마이너스 5분의 5, 5분의 20, 5분의 8이네. 그죠? 당연히 암산으로 찾아질 리가 없지. 어떻게 하는 건데? 위에다가 5분의 11 곱하고 밑에다가 5분의 8 곱해서 더해버리면 답 나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정답은 뭐겠어? 위에다가 5분의 11 곱한 거 2, 1 더하기 밑에다가 5분의 8 곱한 거 3, 4
합을 구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산을 찾아지는 문제이면 쉬운 문제일 것이고 알겠죠?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풀고 가야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찾는 연습은 연립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아시겠죠? 잘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잘 만들어서 써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숙제하다가 이런 그 뭐냐 별거 아닌 걸 걸리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잘 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도 판을 많이 만들어요. 봐봐. A 1, 2가 0입니다. 뭐 이거는 뭐 위에 문제는 같은 결로 가나 보네요. 근데 갑자기 A 제곱 1, 2가 마이너스 2, 3일 때 A PQ가 마이너스 8, 6 되려면 PQ가 뭐냐 그랬어.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 봐보시면 뭐 여러분 제곱이 돼버리면 이게 완전 다른 행렬이기 때문에 엮을 수 없어요. 이거 제곱 없애야 돼. 없애라고 준 거야. 봐봐. 얘는 뭔데? A 곱하기 1, 2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나와 있잖아. 0, 2라고. 그치? 대입을 하면 얘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다? A에다가 0, 2를 곱한 게 마이너스 2, 3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위에 거는 뭐 주어진 대로 A에 1, 2 곱한 게 0이다 라고 나오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찾아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아까와 좀 다른 패턴이네요. 이쪽을 숫자로 준 게 아니라 이쪽을 줬네요. 상관없죠. 여기 A, B하고 여기 B, B에서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 B 잡아서 적용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같은 패턴의 다른 질문일 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네. 여기 할 게 없어서 빨리빨리 갑시다. 701번 힘내라. 힘내라. 701번입니다. 자, 701번 보시면요. 자, A는 얘고 B는 얘일 때 다음 행렬의 값을 구해라고 나왔어. 오케이? 쌤 이거 다 대입해서 산수하면 되는 거 아니고 되는데 보이십니까? 이거 뭐 전개한 거야? A 플러스 그렇죠. 이거 A 플러스 B를 구해서 제곱하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이게 교환을 성립 안 하니까 전개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먼저 갈게요. 702번입니다. 702번 봐봐. 702번 따라와. A가 얘고 B가 얘인데 밑줄을 하나 치겠습니다. 이게 성립했대. 자, 뭐 헷갈리시면 노트 적어놔. 문제를 풀다 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성립했대. 그때 A와 B를 구하라 이 말인데, 그죠? 해봐. 이걸 산수하는 게 아닙니다. 미치셨죠? 얘는 무슨 소리야? 원래 이런 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뭐가 성립했다? A, B가 BA랑 같다가 성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걸 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가능하다는 건 교환 법칙 성립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주어진 게 A가 2A 1-1이고요. B가 B-1 2, 3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대입해서 A, B를 구하라는 얘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가능해 라는 건요. A, B랑 B가 똑같아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저 곱셈 공식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그 해석하라고 던져준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확인하면 돼. 봐봐. 얘랑 얘가 이게 만족하려면 A, B를 먼저 구해야 돼. 산수다 해야 돼. 2A 1-1 B-1 2, 3입니다. A부터 구할게요. 자르고 자르면 2B 플러스 2A 2로 묶어서 깔끔하게 쓰자. 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2 3A 3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연산 잘 하시고 이제 BA 구할게요. BA는 B 마이너스 1 2, 3이고요. 2A 1 마이너스 되겠죠. 자르고 잘라서 계산하시면 2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B 플러스 1 4 더하기 3 7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뭐 이런 거 보는 거보다 얘가 7이니까 B는 9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얘가 얘니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보여주겠죠. 알겠으면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A, B와 B의 같음을 이용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 자, 좀 힘냈어요. 이제 이런 성질 문제입니다. 싹 다 성질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712번을 풀겠습니다. 712번 보시죠. 나와봐. 파이팅! 네, 712번입니다. 아시죠? 자, 두 2차 정사각형면 AB에 대해서 AB, 자 문제 봐봐. AB의 곱이 영행렬이에요. 알았어. AB의 곱이 영행렬이야. AB의 곱은 영행렬이고요. AB의 곱은 영행렬이고요. A-B가 2, 1에 이건 중요한 힌트야. 이걸 다 보는 순간 얘 둘 사이에 뭐가 허용되는 거야? 곱셈 공식 허용. 이 눈이 먼저 튀어나와야 돼. 그랬죠? A랑 B랑 이랑 엮었어? 곱셈 공식 가능이다. 교환 법칙 가능이다. 그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 알아서 풀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알아서 풀어봅시다. 기억. BA는 영행렬이다. 참이하고 지시야? 참이죠. 그죠? 왜? 교환 선언한다니까. 알겠지? 니은 A 3승이 4A인지 구해보래. 이거는 산수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 맞다 틀리 아직 못해. 알겠죠? 이건 뭔 얘기야? 딱 보면 봐봐. 이거 B를 없애라는 얘기잖아. B가 뭔데? B는 A-2이잖아. 그렇죠? 대입. 그죠? 그냥 곱셈을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풀면 돼. 그냥. 대입하면요. A에 A-2B가 영행렬이다.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2A가 이거 이해됩니까? 곱하면 2A야. 2는 사라지니까 영행렬이다. A제곱이 2A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죠? 나 잘했지? 됐습니까? 요식 만들려면 양변을 곱하면 돼. A를 곱하면 되죠? A 세제곱은 2A 제곱이네요. 그쵸? 근데 아직 이건 A고 이건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2A잖아.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신기하네. 나오네. 알겠습니까? 참이네요. 오케이? 성질은 문제가 아니고 찾아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식 연립하는 소리야. 알겠죠? 연립했더니 나오네. 니는 참이네요. 알겠습니까? 디귿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16이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나왔어. 알겠죠? 이것 또한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봐봐. 치울게요. 얘 어차피 곱셈공식을 활용하잖아. 그치? 그러면 차가 나오고 곱이 나왔어. 세제곱의 차를 구하는 얘기잖아. 이 뭐하면 돼? 세제곱. 이거 곱셈공식 문제야. 쌤 행렬을 곱셈공식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행렬 상황이고 알겠죠? 엮어놨으면 써도 되니까 A-B를 세제곱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기억납니까? 곱의 3배 3A 한 번 더 A 차집합 미쳤나봐. A 빼기 B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영행렬이니까 영행렬이랑 곱하면 영행렬이지. 알겠죠? 다 빵인데 뭐 이건 사라질 것이고 얘가 얘랑 같네요. 얘가 뭐였지? 2였습니다. 2의 세제곱은요 8E가 되겠죠. 얘는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니까 틀렸네. 틀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의 포인트는 교환 법칙이야. 알겠죠? 교환 법칙의 허용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힌트들을 이제 여러 가지 주는데 그 중에 메인은 이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 그럼 됐어. 그냥. 딱 풀어 그냥. 알겠습니까? 일반 연습 알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는 다 분배. 차근차근. 그리고 확인해야죠. 알겠죠? 그렇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둘의 곱이 영행렬이라 해서 각각 곱이 영행렬이라고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것만 제가 인지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행렬은 이제 끝까지 풀어오시면 딱 되겠네요. 자, 지금 숙제 드리면 앞쪽에 연산 좀 안 한 친구 괜찮아. 어차피 뒤에 풀면 다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됐고 628번부터 끝까지. 네, 꽤 없어요. 7이구네. 100개밖에 안 됩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유진아 표정 풀어. 네.
금요일까지니까. 아이 시간 열렸잖아. 금요일까지잖아. 금요일까지니까 알겠죠? 여기 있으니까 좀 푸시고 알겠죠? 앞에 많이 밀린 친구들 홀수만 밀고 와. 밀고 이제 앞에 남은 짝수 풀 시간 내시고 앞에 거 하세요. 알겠습니까? 앞에 거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